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0주차 3교시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수업이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어서 우리 집중 있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는 우리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자녀세공제입니다. 자녀세공제 연금계좌 세공제는요,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종합소득이 있다고 하면 뭐 사업소득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세공제가 하나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자녀세공제를 받으려면 7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자녀가. 아셨죠? 우리가 기본 인적 우리 소득 공제 중에서 인적 공제를 따질 때 우리 연령 요건, 소득 금액 요건 이렇게 다 살펴봤죠. 자, 그 중에서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이제 7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녀세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 취약전 아동에 관련돼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금액과 이 중복해서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 7세 이상이 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한해서만 자녀세 공제를 우리가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연금 계좌 납입에 관련된 세공제는요. 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우리 소득공제할 때 우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있죠?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2001년도 이후 가입분부터는 세공제로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세공제입니다. 자, 요거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특별세공제는 우리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근로자들은 어차피 분리과세로 가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든가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특별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 우리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요, 이런 월세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건이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일단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누구요? 근로자. 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총 금액이 일단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 근로소득 기준인 거죠. 이거는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가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나와 있냐 하면, 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요 요건을 따지는 거고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요 요건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어쨌건 근로소득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시원도 좀 넓어졌습니다. 이제 고시원도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으로요. 자, 월세액의 10%와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한도는 750만 원인 거죠. 자, 이것을 수식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자. 연간 월세액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자, 월세로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미니멈 자, 1200만 원 그리고 750만 원과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에서 자, 곱하기 10% 또는 12%를 해줍니다. 맞았죠? 자, 요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게 되면 해주는 건데요. 자, 요 요건은 구체적으로 너무 깊게 있게 안 봐도 돼요.
네, 금액 요건, 그리고 근로자 요건, 고지원도 된다는 거, 그리고 한도가 750만 원짜리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이하,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자신고세 공제는요, 자,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하게 되면 2만 원을 세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자금세 공제입니다. 자, 정치자금세 공제는 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아셨죠? 우리 기본공제 대상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이 되면 우리 우리 부양가족들이 기부한 내용도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정치자금은 무조건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10만 원을 한도로 되는 거고요. 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 기부금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10만 원에서 곱하기 110분의 100 한 금액을 세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자, 어르비 교육비 세액 공제도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큰 윤곽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중요한 우리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그리고 특별세액 공제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 요거 실제 자녀도 해주지만 자, 플러스 입양자도 해줍니다. 자, 입양자도 사실 자녀잖아요, 그죠? 자, 위탁아동,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요 위탁받은 아동을 양육을 했다. 그러면 이런 위탁아동도 자녀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자, 7세 이상만 합니다. 7세 이상만. 자, 요거 아동수당이라고 나오는 거 있는데 요거 때문에 중복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세액 공제는 얼마 해주느냐? 인당 15만 원인데요. 셋째부터는 30만 원입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 한 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당 15만 원입니다. 자, 두 명이 있다. 15만 원 곱하기 두 명에서 30만 원이 됩니다. 자, 세 명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짜리 두 명에 그리고 30만 원짜리 한 명 이렇게 해서 60만 원이 됩니다. 자, 4명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짜리 두 명이 먼저 깔리고요. 그리고 30만 원짜리 두 명이 깔립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5명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이 깔리고요. 그리고 30만 원짜리가 3명이 됩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 되겠죠. 자, 요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일단은 2명까지는 15만 원이 먼저 깔리고 그 초과 한 명당부터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산 입양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째다 30만 원, 둘째다 50만 원, 셋째다 7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금계좌세액 공제네요. 자,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우리 2001년도 EU 가입분부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누구나 다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미니멈 연금저축 납입액가 그리고 자,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 그리고 연간 4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자, 퇴직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300만 원까지 더 해주는 건데요. 여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사실은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되거든요. 네. 자, 요것을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미니멈. 자, 연금 저축가, 그리고 400만원, 그리고 플러스, 퇴직연금, 음, 퇴직연금, 요거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요렇게 한번 묶고, 700만원, 요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선 여기에서 한도를 한번 정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한도를 정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한도를 정합니다. 아셨죠? 자, 연금저축만 따진다면 400만원 한도로 되는 거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700만원을 한도로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예를 들어, 자, 연금저축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500만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한도에 걸려서 400만원에, 자, 곱하기, 자, 우리 율이 있습니다. 12%, 15% 해주는 율이 있습니다. 자, 15% 적용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퇴직연금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700만원 총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700만원 곱하기 15%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연금저축이 300만원, 자, 플러스, 자, 퇴직연금이 400만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00만원하고 400만원 중에, 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연금저축 300만원 더하기, 자, 퇴직연금은요. 퇴직연금은 우리 700만원 한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400만원 해가지고 700만원에 곱하기 15%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연금저축이 600만원이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똑같이 4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되고요. 그리고 총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300만원을 되어서 이렇게 700만원 곱하기 15%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아셨죠? 이걸 굳이 왜 여기 넣어놨나 잘 모르겠네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요까지. 자, 연금계좌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급여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요 금액이 한도가 300만 원으로도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총급여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가지고 12% 적용하는 거, 15%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400만원 한도에, 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한도에 12%, 15% 적용해 주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자, 이 특별세액공제는, 자, 표준세액공제 보세요. 원래는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걸 왜 여기 집어넣었나 모르겠네. 자, 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자,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만 적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냥 13만원 해주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없다 그러면 7만원 해줍니다. 근데 성실이다 12만원. 생각을, 요거 근로소득이 있느냐,
그 외냐, 성실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특별세 공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 공제. 두 번째, 어로비세 공제. 세 번째, 교육비세 공제. 네 번째, 기부금세 공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요.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요, 일반적으로는 연령, 소득 요건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본 공제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이는 두 개 다 안 봐요. 보험료랑 반대다, 그죠? 자, 근데 교육비는요, 소득 금액 요건만 봅니다. 기부금도 소득 금액 요건만 봅니다. 아셨죠? 연령은 쫙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고는요. 장애인은 원래 연령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해줍니다. 율도 다릅니다. 율도 달라요. 자, 교육비세 공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교육비는요, 우리 소득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네, 우리 어르비 공제처럼 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율 잘 보세요. 율, 네, 율 잘 보세요. 자, 기본이 원래 15%입니다. 기본이 15%예요. 기본이. 근데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이 12%예요. 장애인만 15% 해주고, 자, 어르비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만 20%예요. 기부금 1000만 원 초과하는 것만 30% 대상입니다. 자, 우선 이런 요건들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부양가족 리스트가 쫙 있을 때 어느 부분을 세액 공제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장성 보험료는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는 12%, 장애인은 15%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거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동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는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거는 뭐 아버지 거, 이거는 뭐 어머니 거,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정의가 여기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은 만기가 항상 있습니다. 만기가. 자, 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만기에 되돌려 받는 만기 환급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반대로 했군. 맞나? 납입하는 보험료가 크면 만기 환급금이 크면 안 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네. 만기 환급금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축성 보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대 100% 납입하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받거나, 또는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적게 환급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보장성 보험료의 정의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자,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대상자가 다르면 두 개 다 가능한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는 가능한데 어머니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는요, 요것도 있어요. 여기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 보증금액 3억 이하에 대해서 주택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보장성 보험은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또는 만약에 장애인이면 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요겁니다. 자, 우리 보험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로 그릴까요? 자, 보험계약은 우리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내용을 보면요. 자, 계약자는 돈을 납부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다쳐야 하는 사람,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우리 보장성 보험에서 자, 이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얘는 이게 장애인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 요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 또는이다. 그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그 요건 있잖아. 요거 요 요건은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연령은 따지지 않지만 장애인은 그죠? 네, 요거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자, 일반 보험은 여기 피보험자 요거 네, 요렇게 되거나 자, 요렇게 되거나 해야지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까지만 알면 되고 자,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자, 그래서 최대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미니멈. 자, 우리 자, 자, 일반 계약. 자, 보험료 납부에 그리고 100만 원. 자, 곱하기 12% 더하기 미니멈. 자, 장애인 계약 보험료 납부에 100만 원 곱하기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액 공제액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세액 공제 대상 여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모두 생계를 같이 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자, 연령 그리고 소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춰줘야 되고 장애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소득만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으로 한다. 그죠? 자, 그리고 피보험자로 했어요. 그리고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네요. 자, 요거 가능하겠다. 그죠? 자,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다. 그럼 애초에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저축성 보험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자, 본인의 현 직장 근무 전에 납부한 암보험료 이게 뭔 말이죠? 현 직장이 이거 말이 좀 애매한데요. 만약에 이런 건가요? 자, 우리가 가세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 2019년 이렇게 있어요. 자, 2020년에는 지금 현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19년에는 전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현 직장 근무 전에 납부한 암보장보험이 참 애매하네요. 자, 우리가 원칙은 우리가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거 답지에는 뭐가 돼 있죠? 자,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불입한 보험료만 대상. 야,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 근무 전이 2020년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 직장이든 전 직장이든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다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죠? 이거 애매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네, 문제 그냥 나는 오류라고 생각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애매합니다. 자, 장남인데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50만 원이에요. 에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소득 요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거 된다고 했다. 그죠? 요번에 들어왔다. 오케이.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요 판단 여부. 요런 것들 풀어보면 이제 우리가 실무 능력 시험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류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15%를 해줍니다. 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세액 공제 대상 어류비입니다. 자, 요거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안 되는 거부터 먼저 볼까요? 안 되는 거. 자, 국외 어류 기관에서 한 거는 안 됩니다. 맞았죠? 9개월 기간은 안 돼요. 두 번째, 건강 증진을 위한 거 안 됩니다. 언제나 치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원칙이 이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래서 건강검진비도 가능한 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치료입니다. 치료. 이게 원칙입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 어업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건강증진은 질병의 예방 또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우리가 뭐 홍삼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질병을 예방 맞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 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 건강증진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따지고 나면 우리 어르비 세공제를 너무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 막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막 비타민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미용 목적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간병 안 됩니다. 간병. 네, 간병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간병 안 됩니다. 이거. 자, 네 번째. 실손 어려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실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다가 골절이 발생해 가지고요. 자, 병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요거 신용카드로 자, 결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나서 자, 보험회사에 가서 자, 실손 의료보험금 자, 80%를 받았습니다. 자, 그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 어르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만 원에서 자, 20만 원을 80만 원을 차감해서 20만 원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대신에 해당 이 100만 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그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또 요번에는 되는 것 좀 볼까요? 되는 것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요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이런 것들은 한약도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입니다. 약 같은 게 아니잖아요. 보장구 같은 것들 요거 구입, 임차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보청기도 가능해요. 보청기. 자, 그리고 처방받은 어려용구 요거 가능해요. 자,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것은 1인당 50만 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임신 관련된 것도 됩니다. 이제는 자, 인공 수정을 위한 이런 것도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출산 관련한 분만 비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철비 그리고 스케일 이것도 됩니다. 얼마 하지 않지만 이것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방 접종하는 거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건강 검진비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입원해서 밥 먹을 때 이거 식대 이런 것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청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라식 수술 됩니다. 라식 수술.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 됩니다. 산후조리원 요거. 산후조리원은요 200만 원 한도예요. 200만 원 한도. 많이 해주지 않아요. 네. 이게 산후조리원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0만 원까지만 해주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들만 해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비 공제 대상은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자, 난임 시술비, 특정 어르비, 일반 어르비 3단계로 하는데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우리 어르비 있다, 그죠? 어르비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이제 요거 보이나요? 자, 여기 있으면 좀 더 보겠다, 그죠? 자, 난임 시술비, 그죠? 난임 시술비. 자, 특정 어르비가 본인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건강보험, 요거 있죠? 요 두 칸이 특정 어르비입니다. 특정 어르비. 자, 그리고 일반 어르비는 그 밖의 공제 대상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세액 공제율은 자, 난임 시술비 한번 볼까요? 자, 100만 원 입력해 봅시다. 아하, 공제 금액이 자, 지금 총급여의 3%니까 더 돼야 되나? 왜 계산이 안 돼? 어? 아, 세액 자체가 너무 없네요. 네, 총급여가 너무 작아가지고. 에이, 아무튼, 네.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총급여의 3% 이상 초과는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왜 교육비세 공제가 나왔지? 어르비세 공제가 안 나오고. 자,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어르비세 공제 대상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죠.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어르비세 공제 계산할 때 요렇게 됩니다. 자, 우리 난임 시술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정 어르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 어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일단 총급여의 3% 이상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난임 특정은 자, 한도가 없다. 한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다. 자, 일반 오르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 오르비는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식을 구성해 볼게요. 자, 난임 시술비 플러스 특정 어르비 플러스 일반 어르비 마이너스 총급여 3%.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묶는다면 자, 난임 시술비가 100만원, 특정 어르비가 50만원, 그리고 일반 어르비가 0원. 이렇게 되면 요 금액 자체가 요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떠버립니다. 그죠? 자, 총급여가 만약에 1000만원이다. 그럼 3%면 30만원이잖아요. 그죠? 3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 합치고 나면 120만원이 됩니다.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게 꼭 그 일반 어르비에서 총급여가 3% 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금액에 한해서만 어르비 세액 공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르비 세액 공제는 대상자 판단하는 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0주차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